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등학교 개념 해결의 법칙 두 점 사이 거리 좌표 평면, 평면 좌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32페이지인데요. 자, 해결의 법칙. 자, 내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평면 좌표상에서 일단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식입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 이전에 이미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중3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면서 출연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어디로 넘어갔죠? 중학교 2학년으로 넘어가면서 이 내용이 생략되었다가 이제 다시 나오게 되는데, 자, 일단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는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좌표 평면이라는 것은 평면은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칠판 같은 게 평면이지. 이 평면에 가로로 x축, 세로로 무슨 축? y축이 형성되었을 때 이 평면 전체는 4개의 섹션으로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쪽 섹션을 몇 사분면? 1사분면, 여기를 2사분면, 여기를 3사분면, 여기를 4사분면이라고 하는데, 이 좌표 평면은 수많은 x, y라는 실수값에 해당하는 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 이거 우주예요, 우주. 이 우주에는 무수히 많은 점, 별들로, 행성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느낌이죠. 그 중에서 x도 양수고 y도 양수인 쪽을 1사분면, x가 음수고 y가 양수인 쪽을 2사분면, x가 음수고 y도 음수인 부분을 3사분면, x는 양수지만 y가 음수가 되는 데를 4사분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 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함수 문제는 뭐 찾기? 점 찾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는 이 점이 몇 개 있을 때, 2개 있을 때, 그럼 두 점 사이에 뭐다? 거리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두 가지 방면에서 따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수직선상에 위치한 두 점 사이의 거리와, 두 번째 어디지? 좌표 평면상에 위치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수직선 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무슨 기호? 절대값 기호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무슨 기호? 절대값 기호. 근데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뭐지? 빗변의 길이가 곧 뭐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필기를 여러분이 그 위쪽에다가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보세요.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란 여기에 x1이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x2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점을 a, 이 점을 b라고 하고요. 그럼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선분 AB.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내용을 계속 복습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선분 A, B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절대값 x1 빼기 x2 또는 절대값 x2 빼기 x1에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이 연결된 이 직선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측정을 하는 거죠. 거리.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우리가 거리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뭐지? 최단 거리를 의미하고, 이 최단 거리는 당연히 뭐지? 나중에 수직 거리랑 또 관련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란 뭐다? 직각삼각형에서의 뭐다? 빗변의 길이랑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랑 그대로 개념이 관련이 있겠죠. 자, 무슨 뜻이냐? 좌표 평면상에 자, 이렇게 두 개의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점의 좌표를 x1, 무슨 원? y1. 자, 이 점의 좌표는 우리가 이렇게 세팅할까요? x2, 무슨 2? y2. 그러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이 노란색 점, 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지금 그림상에서 b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도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죠. 그럼 이쪽에서도 이렇게 되려면, 자, 이렇게 무슨 삼각형이 생겨? 직각삼각형이 생기지 않을까? 그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x2 빼기 x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y2 빼기 y1이 되겠죠. 따라서 피타고라 정리가 어떻게 돼?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랑 같다. 그 빗변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양변에 걸어주면 되니까, 즉 선분 AB의 길이란 x2 빼기 x1의 무슨 제곱 전체 제곱한 것과 y2 빼기 y1의 무슨 제곱 전체 제곱한 것과 같다. 이게 뭐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윤서가 형 그때 물어본 거지. 자, 어쨌든 요렇게 되겠죠. 그때 x2 빼기 x1 대신에 x1 빼기 x2의 제곱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왜? 그럼 음수가 나오겠지만 음수 제곱하면 어차피 뭐가 돼? 양수가 되겠죠. 자,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체크할 수 있는 두 점 사이의 뭐지? 거리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밑에 개념 확인 1번에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 필기해주세요. 강의 정지하시고 아래 개념 확인 1번에 보면 자 수직선상에서 A에 5라는 점이 있고 B는 음수이다.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 AB는 절대값 5 빼기 2라고 쓰는지 또는 마이너스 2 빼기 5라고 쓰면 거리는 얼마지? 7. 7칸 떨어졌다. 두 번째 문제 점 A가 4, 음수이고 점 B가 1,2다. 자 그러면 똑같이 두 점 사이의 거리란 어떻게 되죠? 루트 X값의 차 4-1의 무슨 제곱? 전체 제곱 더하기 Y값의 차의 무슨 제곱? 전체 제곱. 자 그럼 어떻게 되죠? 3, 3은 9 4, 4, 16 루트 25죠? 자 루트 25는 얼마죠? 5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고 여러분 페이지 233페이지의 스텝 1 개념 드릴 문제를 한번 풀어주세요. 자, 강의 정지하시고 한번 풀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할 겁니다. 두 점 사이 거리.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에서 이제 최단 거리, 그러니까 최소값, 거리의 최소값 구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34페이지 자 문제 다 풀어봤죠? 확인해 보시고 대표용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해 보세요. 자 1번 점 A가 음수 2,1이 있고요. 점 B가 자 1번입니다. A, 음수 3일 때 A, 음수 3일 때 두 점 사이 거리 자 기호로 표시할게요. 선분 A, B가 얼마다? 4루트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이 늘 강조했던 게 뭐지? 수학은 뭐다? 자전거 타는 거다. 그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자전거의 바퀴 중에서 앞바퀴가 도형인 거야. 도형으로 뭔가 물어볼 때 이 도형에 관한 내용을 기호화시켜서 이 기호를 뭘로 바꿔야 돼? 식으로 바꿔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두 점 사이 거리가 4루트라는 거 선생님 얘기는 여러분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요 기호로 만들어내라는 거야. 그럼 이거 그대로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분 A, B는 점 A가 좌표 평면상에 있는 두 점이 되니까 뭐지?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다. 자, 그때 어떻게 된다? X값의 차의 전체 제곱. 여기서 이것 뺐어요. 여기서 이것 빼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서 이것 뺄게요. 순서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것 빼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3의 전체 제곱한 결과가 얼마다? 4루트이다. 이렇게 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요 문장 자체, 요 기호화 시킨 것 자체가 하나의 무엇이 될 거다? 식이 될 거다. 따라서 양변을 제곱하면 A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4, 4, 16은 얘 제곱하면 16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합시다. A 제곱 더하기 무슨 A? 4A 더하기 4 더하기 16 하면 20이 되겠지? 여기서는 32가 되니까 왼쪽으로 건너오니 음수 12는 0이라고 하는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되겠죠. 따라서 주어진 식 인수분해하면 2, 6의 10이 어디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즉 A 마이너스 2, A 더하기 6은 0이다. 따라서 A 값은 2이거나 A 값은 얼마다? 음수 6이다 라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판단 가능하겠죠. 이렇게 푼 겁니다. 그래서 A 값을 모두 구하세요. 구했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점이 몇 개 주어져 있죠? 3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A라는 점은 3,1이고요. B라는 점은 얼마죠? 2,4고요. C라는 점은 얼마죠? A,0이라고 주어졌을 때 자, 이게 기호라는 거야.
선분 AC랑 선분 뭐가 같다? BC가 같다. 선생님 얘기는 이 기호, 즉 도형에 해당하는 이 기호 자체가 하나의 식이다. 그러니까 즉 얘가 식의 형태로 정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AC라는 것은 루트가 들어가겠죠. 어떻게 되죠? A 값의 차의 전체 제곱, A-3의 전체 제곱. 0 빼기 1이니까 그냥 1이죠. 1의 무슨 제곱? 전체 제곱이 BC다. A 값, X 값의 차, A-2의 전체 제곱 더하기 4-0, 4의 제곱과 같겠다. 자, 그럼 양변에 루트가 있으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 양변을 제곱해주죠. 자,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더하기 1은 10이 되겠죠? 제곱 a제곱 마이너스 4a 제곱하면 4 더하기 16은 얼마죠? 20이 되겠죠? 그럼 a제곱 사라지겠죠? 빼기 사이가 건너갑니다. 음수 2a는 10이 건너가면 10이 되겠죠?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음수 5다 라는 결론을 내려낼 수 있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다시 얘기해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오는 거고,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좌표 평면상의 두 점 사이 거리할 때 항상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는 고등학교에서 내용은 가르쳐 주지만 실제 시험 문제로는 거진 출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학교 때 충분히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문제화 시켜서 출제하지는 잘 않습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이번에는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두 점 사이 뭐지? 우리가 계속 관심 있는 건 거리라는 단어지. 그럼 이 거리 가지고 뭐의 모양?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럼 이 삼각형의 모양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냐면, 자,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이 있을 거냐? 그러면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이랑 나머지 두 변을 밑변이라고 했습니다. 밑변의 제곱과 높이의 제곱과 같다. 자, 그러면 무슨 삼각형이 되지? 얘는 우리가 직각삼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다. 그럼 우리는 이 삼각형을 무슨 삼각형? 둔각삼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 삼각형을 우리는 예각삼각형이라고 하죠. 또한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할 수 있고, 만약에 세 변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좌표 평면상에 점이 잡혔을 때 결국 A, B, C라는 점이 잡혀졌을 때 이 변의 길이에 관련된 식들이 삼각형이 어떤 모양인지를 판단해준다. 자, 그럼 이제 뭐야? 문제 어떻게 푸느냐? 1번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세 점이 주어졌죠. A점이 마이너스 3,6입니다. B점이 마이너스 1,4고요. C점은 3,8입니다.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 선분 AB, 선분 BC, 선분 CA의 길이를 구해낸다. 자,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루트.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X값의 차, 이제 바로 해볼게요. 여기서 이거 빼면 음수 2지. 음수 1을 제곱하면 4 더하기 6에서 4 빼면 2 제곱하면 4. 그럼 루트 8은 얼마지? 2루트 2. 자, 선분 BC는요. 여기서 이거 빼면 음수 4의 제곱은 16. 4에서 8 빼면 4, 4, 4, 16. 그럼 루트 32니까 얘는 얼마죠? 4루트 2가 되겠죠. 자, 선분 CA는요. 여기서 이거 빼면 6이죠. 6, 6에 36. 8에서 6 빼면 2는 4. 얘는 루트 40. 루트 40은 얼마지? 2루트 얼마죠? 10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사실 이렇게 푸는 것보다 혹시나 이등변이나 직각삼각형 풀려면 얘를 루트 8 그냥 그대로 쓰는 게 도움이 돼요. 루트 32 얘는 루트 40이니까 이거 제곱의 합은 얘랑 같아지지. 즉 선분 지금 CA의 전체 제곱은 선분 AB의 제곱 더하기 선분 BC의 제곱이 되니까, 자,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다? 자, 직각삼각형이다. 근데 이렇게만 쓰면 정답이 안 됩니다. 뭘 주의하셔야 되냐? 뭐가 가장 긴 변이야? CA가 가장 긴 변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야 되죠. 선분 CA가 무엇이
빗변은 직각삼각형 또는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는데 선분 CA가 가장 긴 변이니까 어디가 90도야? 각 B가 몇 도인 90도인 이 말을 반드시 쓰면서 직각삼각형이다를 판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얘도.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A가 1,3이고요. 점 B는 4,1이고요. 점 C는 1,-1이야. 자, 다시 얘기하면 지금 이 내용은 사실 언제냐면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배워서 들어오는 내용이에요. 왜? 피타고라스 정의를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그러니까 즉 3학년 1학기 때 루트를 배우고 난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배우니까 피타고라스 정의에서 사실 우리가 중2 때 이걸 처음 배웠기 때문에 루트가 들어간 피타고라스 우리가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의를 썼을 때 루트가 사용된 식은 전혀 배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없었지. 하지만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중3 때 루트 다 배우고 나서 피타고라스를 배우니까 지금 선생님 강의 찍는 내용은 사실은 중학교 3학년 수준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해됐죠? 여러분도 지금 강의 들으면서 그렇게 어려움이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똑같습니다. 선분 AB의 길이, 선분 BC의 길이, 선분 C의 길이를 구하면 돼. 자, 루트 해봅시다. 자, 4 빼기는 3이죠. 3, 3은 9. 3에서 1 빼면 2는 4. 그대로 루트 13을 써주세요. 자, BC의 길입니다. 4에서 1 빼면 3, 3, 3은 9. 1에서 1 빼니까 2, 2는 4. 루트 13이지. 일단 이등변 삼각형 확보되어 있죠. 자, 선분 CA는요. 1에서 1 빼면 0이네. 0. 3에서 1 빼면 4니까 16. 루트 16이네 그냥. 자, 그러면 뭐야? 두 변의 길이만 같으니까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답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만 쓰면 틀리는 거야. 어느 변과 어느 변이 같은 거야. 지금 그림상 A랑 B가 같고 B랑 어디가 같은 거지? C랑 이렇게 같은 거니까 여러분이 선분 A, B랑 선분 B, C가 같은 뭐뭐인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유형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는 건 여기서 직각삼각형도 되면서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도 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헷갈리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형 3번입니다. 대표 유형 3번. 자, 3번의 내용은 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입니다. 자, 지금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자, 이번에는 주제가 읽어야 될 단어가 이거예요. 무슨 거리? 같은 거리에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거리? 같은 거리. 자, 봅시다. 점 A라는 점의 좌표가 1,1이고요. 점 B라는 점의 좌표가 3,1인데 어떤 점 P의 좌표를 구하는데 이 P가 어느 축 위에 있지? 이 점의 위치가 X축 위에 있습니다. 자,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뭐야? Y값이 항상 0이지. 따라서 점 P의 좌표를 우리가 A,0으로 세팅할 수 있겠죠. 지금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점 P를 이렇게 세팅하는 거야. 자, 그리고 같은 거리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건 무슨 뜻이야? A에서 P까지 B에서 P까지가 같은 거리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지.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써놓은 이 식을 여러분이 형성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A가 1,1이니까 여기쯤에 있을 거고 B가 3,5니까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X축 위에 어떤 점 P가 있고 이렇게 거리가 같다. 이런 뜻 아니야. 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식 그대로 나오잖아. 얘가 식이니까 선분 AP라는 것은 X 값의 차의 전체 제곱 Y 값의 차의 전체 제곱은 BP S 값의 차 A-3의 전체 제곱 Y 값의 차 5의 제곱. 자, 양변을 제곱하면서 전개할게요.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1은 플러스 2. 자,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5, 25 얼마죠? 34가 되겠죠. 따라서 A 제곱 사라지고 음수 6A 건너가면 4A 2가 건너가면 32. 따라서 A 값은 4, 8에 32.
자, 점 P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다? 8,0이다. 이렇게 표시하겠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중학교 내역과 거의 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강의를 이걸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우리가 만나서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역시 같은 거리인데, 자, A라는 점이 몇 콤마 몇이죠? 1,4로 주어져 있고요. B라는 점도 3,2로 주어져 있는데, 자, 점 P가, 자, 이번에는 좌표를 구하는데 어디 위에 있지? 점 P의 좌표가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위에 존재하죠. 그럴 때 우리는 점 P의 좌표를 어떻게 세팅하냐? 점 P의 x 좌표를 a라고 하면 y 좌표 값은 뭐가 되죠? b가 아니라 a 플러스 1이 되겠죠. 왜? x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y 값이 a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같은 거리니까 식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똑같죠. ap는 무슨 p? bp다. 이렇게 식이 되겠죠. 자, 따라서 선분 ap의 길이란 어떻게 돼? x 값의 차의 전체제곱 a-1의 전체제곱 y 값의 차입니다. a 플러스 1에서 4를 빼니까 a-3의 전체제곱 루트 x 값의 차 a-3의 전체제곱 여기서 이걸 빼니까 이번에는 a 플러스 3의 전체제곱 맞습니까? 자,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는 자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더하기 a제곱 더하기 6a 플러스 9 자 이 a제곱 사라지고 a제곱 사라지겠죠. 음수 6a 양수 9도 사라지고 자 그럼 남아있는 것은 6a가 건너가니까 마이너스 6a가 되니까 음수 8a가 되겠죠. 자 상수항은 여기서 1 하나 남고 9가 남으니까 건너가면 8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음수 1이다.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음수 1, 음수 1 집어넣으면 0이 되겠죠.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다음과 같다. 그림은 아까 좌표 평면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y는 x 더하기 1이라는 거 y 좌표는 1, x 좌표는 음수 1 자 1,4라는 점은 뭐 여기쯤에 있을 거고 b는 3, 음수이니까 여기쯤에 있을 거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뜻을 나타내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거리라는 게 결국 같은 형식이야. 이렇게 식의 형태가 잡혀지게 된다라는 것을 판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가 거리의 최소값. 자, 네 번째 내용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심화 내용은 좀 더 있습니다. 지금 각각의 내용의 파턴에서 심화 내용은 있지만 지금 현재는 기본 개념들이 좀 착실하게 다져지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4번 주세요. 자, 그럼 4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자, 제목은 이거야. 거리의 무슨 값? 최소값. 선생님이 여러분이 고등부에 올라가게 되면 중학교 때보다는 조금 더 시험 대비를 정형화시켜서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중학교는 사실 그냥 아는 대로 풀면 돼요. 뭐 그렇게 정형화 할 것도 없어. 만약에 중학교 시험 자체를 막 이런 문제 유형, 저런 문제 유형까지 나눌 의미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이제 좀 몇 가지 문제 유형들을 좀 정형화시켜서 내신에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 지금 선생님 이름을 붙여주세요. 무슨 최소값? 거리의 최소값. 자, 뭐냐면은 잘 보세요. 4번입니다. 자, A라는 점이 음수 1이 아니에요. 양수 1, 음수 3으로 주어졌고 점 B라는 좌표가 몇 콤마 몇이죠? 4,5로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점 P가 있는데 점 P는 어느 축 위에 있다? 아까는 X축 위에 있는데 이번엔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X 좌표가 무조건 0이 되겠죠. 자, 그럴 때 문제에서 어떤 거리의 최소값이냐면 선분 AP의 제곱 더하기 선분 BP의 제곱의 무슨 값이다?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죠. 자, 여러분 이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수학에서 고등학교 수학 개념에서 반드시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퀘스천 뭐냐? 최대값을 구하세요 또는 무슨 값을 구하세요?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는 수학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주 오래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 질문의 형식이에요.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와 두 번째는 아직 이 내용은 우리가 수하를 배우고 나야지만 푸는 문제인데 무슨 부등식? 절대 부등식을 알아서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나온 거잖아. 2학기 때 배운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최대 최소는 다 뭐다? 함수의 그래프의 최대 최소야. 근데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의 최대 최소 중에서 우리는 지금 몇 차까지밖에 안 배웠어? 2차까지밖에 안 배웠지. 이거 2차식이 될 거거든.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자, 성분 AP의 제곱은 자, 식 그대로 세팅하면 루트가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지? 제곱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 A-1의 전체 제곱 아니죠. A-1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X값의 차 1 빼기 0의 전체 제곱 1 더하기 Y값의 차 A 플러스 3의 무슨 제곱? 전체 제곱 더하기 이게 무슨 제곱이야? AP의 제곱이지. 자, BP의 제곱은 X값의 차 4의 제곱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 Y값의 차 식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주어진 식 전개하면 잘 보세요. A제곱이니까 몇 A제곱? 2A제곱 여기서 6A 여기서 음수 10A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4A 상수하면 1 더하기 3 하니까 1 더하기 9 하니까 10 4, 4, 16에 25를 더하니까 35에다가 16 더하면 얼마죠? 51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이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은 결국 점 P가 즉 Y축 위에 있는 점 P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Y축 위에 존재하는 점 P의 위치는 무슨 값? A 값에 따라서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지니 결국 A에 관한 몇 차식이 됐어? 2차식이 되었지. 그러니까 이걸 옆에다가 선생님이 FA라고 쓰면 지금 문제의 최소값은 결국 A에 관한 몇 차 함수? 자, A에 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상에서의 뭐다?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죠. 자, 그럼 이 함수의 최소값은 어떻게 돼? 지금 정의 여기는 A의 범위에는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자, 함수 그래프는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축방이 얼마죠? 즉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자, 기억날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방. 그럼 얼마지? A가 얼마일 때죠? 1일 때 무슨 값을 가져? 최소값을 갖죠. 그래서 A 대신에 뭐야? 1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찾는 최소값은 결국 F1의 의미랑 같고 2-4 더하기 51은 음수 2가 되니까 정답은 어떻게 되죠? 49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49고 그때 점 P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다? 0,1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겠죠. 선생님 최대값 문제는 안 나와요? 나올 수도 있죠. 무슨 값? 최대값의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 제곱했을 때 다 전체 제곱이 걸리니까 무슨 말이죠? A에 대해서 음수식은 나오기는 힘들겠다. 그래서 문제는 뭐다? 항상 무슨 값 묻는 문제? 거리의 최소값 묻는 문제만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내용이 조금 까다로웠는데 내용의 핵심은 선생님 여기다 필기해놨어. 수학에서 항상 최대 최소 묻는 문제는 무조건 방향이 두 가지다. 그래프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찾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절대 부등식,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어떤 부등식의 형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등식의 내용으로 문제를 풀거나.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도 여기 내용들 잘 풀어주시고 금요일날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또 오늘과 내일 사이에 또 강의 하나 더 찍어서 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일단 여기까지.